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던 젊은 투표자들의 지지율이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지난 10일 샌박 조지아 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차세대 리더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지난 12일 제너럴모터스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벤처 울티니엄스에 대한 25억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최종 실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빌리 그레암 전도집회 대표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는 도서관 다목적 홀을 신축하고 그 이름을 김장한 목사의 영어 이름을 딴 빌리 킴 홀로 명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던 젊은 투표자들의 지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의 중간선거 보드캐스트, 즉 당일 전국조사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30세 미만 젊은 층의 53%가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고 41%만 공화당을 지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020년 대선에서 같은 층 투표자들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61% 대 36% 차로 지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2018년 중간선거 때는 18세에서 29세 투표자 64%가 민주당을 찍어 34%의 공화당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51대 49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게 되었으나 하원에서는 10석 미만 차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 전국조사 결과에 대해 2024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어떤 해석을 내놓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지난 10일 샌박 조지아 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마이클 박 귀네카운티 도시개발위원 그리고 정한성 귀네카운티 검찰청 부장검사들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패널들은 이민 문화와 세대 갈등 그리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한 정책성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성김의 리더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일 오후 애틀랜타 한인회관 섬김의 리더십을 주제로 패널 토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 KS의 사라박 회장은 이번 행사 개최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개개인의 멘토 선배들로서 어떤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를 친동생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듯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싶었고요. 오늘 특별한 점은 강연자로부터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강연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이 평소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같이 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틀에 박히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샌박 조지아 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마이클 박 귀네카운티 도시개발위원 그리고 정한성 귀네카운티 검찰청 부장검사들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패널들에게는 공공 분야에서 활동하며 성김의 리더십과 관련한 가치와 신념 그리고 보람 등에 대한 자신의 경험 등을 소개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당선되며 4선 의원이 된 샌박 조지아 주 하원 의원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을 소개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샌박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공공의 유익을 위해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과의 설득하는 과정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동안 선김의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한인 청소년들이 자리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과 이용기 애틀랜타 한인회장 그리고 김백규 전 애틀랜타 한인회장 등
한인 1세대들도 참석해 토론 내용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애틀랜타 한인회가 주최하고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했으며 애틀랜타 한국학교와 JJ 에듀케이션 그리고 KAC 한미연합회와 파카월드 등이 특별 후원했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12일 제너럴 모터스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벤처 울티니엄셀에 대한 25억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최종 실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융자금은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 그리고 미시간주 등 양사 벤처의 리튬이온 배터리셀 3개 공장 건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인력 6,000명과 3개 공장 가동 인력 5,1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가운데 50%가 2030년 안에 전기차 혹은 플러그인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GM은 북미 시장 공장에서 2025년 안에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하고 2035년 안에 휘발유로 달리는 차량의 판매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한 빌리 그레암 기념 도서관에서는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13일 헌당식을 갖습니다. 극동방송 측에 따르면 빌리 그레암 전도집회 대표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는 도서관 다목적 홀을 신축하고 그 이름을 김장환 목사의 영어 이름을 딴 빌리 김 홀로 명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를 방문한 김장환 목사는 11일 소환이 소재 슈가로프 한인교회 주일 설교에 앞서 이번 헌당 기념식 리본 커팅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들은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드님이 거기 아마 빌리 그레암 라이브러리를 6개월 동안 문 닫았다가 다시 오프닝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프로그램도 하는데 테이프 카링을 한다고 잠깐 와서 테이프 카링하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테이프 카링하고 수요일 날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김장환 목사는 1973년 한국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 그레암 목사의 전도 집회에서 통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후 두 빌리 목사들은 돈독한 우정을 쌓아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극동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빌리 그레암 기념 도서관 측이 빌리김이라는 이름으로 홀을 지은 이유는 빌리 그레암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온 김장환 목사의 공로를 계승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도서관 재개관 행사에는 한국 극동방송 관계자들과 박선근 한미오협회 회장 그리고 홍승원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 등 여러 한인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이로써 오리온은 지난달 16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25일 만에 달 궤도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한 것입니다. 오리온의 이날 귀환은 아폴로 17호가 1972년 12월 11일 달 표면에 도착한 지 정확히 50년 되는 날과도 일치합니다. 미국의 아폴로 계획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의 달 복귀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임무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나사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달 궤도 유인 비행인 아르테미스2 임무에 착수하며 이르면 2025년엔 인류 최초로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 비행사를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3 임무를 시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은 유럽에서 전기 승합차 생산을 하기 위한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합작 투자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스케린지 리비안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내고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사용 전기차 공동 생산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리비안이 자본시장 긴축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 현금을 아끼고 사업 확장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내려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생산을 위한 폴란드 신공장 건설 계획을 단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장 규모는 리비안과의 합작 투자를 전제로 만든 최초 계획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